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합니다. 자, 오늘 테크엠 도강호 기자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 볼 것은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예.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지금 가장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또 음성인식.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에서는 인공지능과 혹은 로봇이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까지 네. 보다가 하니까 자, 그런 내용들을 총망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니? 자, 원래 어디까지 가봤니? 광고 콘티에서. 네네. 네, 근데 인공지능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 혹시 음성인식 다들 이용하시죠? 이용하냐고요? 네. 음성인식을요? 안 하시나요? 저는 안 해요. 아, 그래요? 딱히 할 일이 많이 있나요? 음성인식이? 도광 기준은 어때요? 네, 저도 음성인식 자체는 별로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상해요. 누가 사람 앞에서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럽죠? 아, 부끄러워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일 것 그냥 같아요. 내가 손으로 누르고 말지.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일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가장 음성 인식으로 그래도 많이 알려진 네. 시리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시리. 네, 시리. 애플 아이폰의 시리. 네네.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예. 제가 사용하는 애플 아이폰이고 그 가운데 시리의 기능을 켜놨습니다. 자, 먼저 저희 제작 담당 PD가 네. 이게 제일 좋다. 이거 한번 해보자. 네. 해서 준비한 멘트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네. 시리야, 비트박스 해봐. 연습 중인 비트박스예요.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네. 북치기. 전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북치기 박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북치기. 아, 그러니까 그래. 신기해. 시리. 네. 이선수한테 최순실이. 최신시리. 최신시리는 참 신기한 건데. 네. 아, 북치기박치기를 내 생활에서 얼마나 쓸 거냐. 아, 그래서 그러니까 되는 게 북치기박치기만 할 거면 내가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시리야 북치기박치기 막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효용성이 있냐는 좀 따져봐야 되는 그래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도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기능에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일정 잡기. 일정 잡기. 일정 잡기는 좀 괜찮아요. 그래서 해주세요. 일정 잡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시리야, 내일 오후 7시에 김영롱 앵커랑 약속 잡아줘. 그런 약속 없는데? 알겠습니다. 내일 MTN 김영롱과 함께하는 약속을 설정했습니다. 일정에 추가할까요? 네. 하고 하면 네. 하고 하면 아이고. 무슨 의미인지 잘 거 봐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대로 인식도 안 될 뿐더러 자. 내가 잘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표를 가볼게요. 자, 일정표를 보여드리면 네. 내일 24일에 네. 그러니까 일정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일정을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발전을 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할 분야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오히려 애초에 시리한테 안 물어보고 네. 달력에다가 스케줄을 입력했었으면 이미 끝났을 것을 지금 시리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시간이 오히려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걸린 되죠. 거잖아요. 네. 네. 좀 더 해볼까요? 하지 말랍니다. 자, 알겠어요. 일단 음성인식이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것이 별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음성 인식들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빠른 발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좀 오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김영롱 앵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음성인식 네. 쪽에 많이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첫 번째로 아마 떠올리시는 것이 번역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또 빠르게 적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적용을 하면서 이 번역 기능도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이전까지는 이제 문장을 제가 번역을 하려고 하면 이게 단어가 이렇게 해석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이 문맥 자체를 조금씩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문맥을 보다 보니까
이게 통역의 정확도도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 라는 평을 계속 받고 있고요. 이와 비슷하게 이제 네이버에서도 팝하고 네, 번역기죠, 인공지능을 번역기. 인공지능을 이렇게 탑재한 번역기인데요. 역시 NMT라는 방식이래요. 인공신경망 번역 방식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문장, 문맥을 얘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 뭐 아침 먹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라고 제가 만약에 번역을 하고 싶으면 우리들은 당연히 아침이라는 것은 아침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번역을 의뢰하면 이게 브렉퍼스트가 아니라 뭐 인더모닝 네. 이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이제는 문맥 자체를 보다 보니까 먹을까라는 게 문장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아침이 모닝이 아니라 브렉퍼스트인가 보다 네. 라고 인식을 해서 문맥을 파악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나타난 큰 변화 중에 하나고요. 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나라별로 잠깐만 보면 네. 일본 아무래도 이제 뭐 로봇, 인공지능 하면 일본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많이 묻히긴 했는데 알파고에 비해서 일본 바둑계에서 활약 중인 이제 조치훈 구단과 그 일본의 바둑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인 딥젠고가 네. 현재 바둑을 벌이고 있습니다. 1승 1패예요. 네. 그리고 3국이 오늘 네. 벌어지는데요. 뭐 일본에서 이렇게 핸디캡 없이 인공지능과 대결을 펼치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 어쨌거나 1대1입니다. 오. 이것도 관심 가져보면 재밌을 그러게요. 만한 네. 이슈고요. 뭐 이렇게 바둑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바둑, 인공지능 하면 생각나는 것이 알파고와 알파고입니다. 네. 알파고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2를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스타크래프트 2가 뭐 전문가들 말로는 바둑보다 뭐 상황 대처 능력이랄지 경우의 수가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둑에 이어서 스타크래프트 2도 네. 정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인간계에서 대표는 누가 나갈 것인지 최요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네. 뭐 알파고 잠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뭐 바둑은 물론이고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도로보군이라는 로봇이 있어요. 네. 도로보군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도쿄대 입학을 노리는 로봇이라는 그렇죠. 의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수학능력 시험처럼 대학 입시센터 시험을 네. 보게 되는데 네. 사수를 했습니다. 사수를 아. 했는데 결국 이번에도 도쿄대 입학은 이제 낙방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오수는 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네, 도 기자가 그 네. 부분을 좀 얘기해 주세요. 왜 도로보군이 사수를 한 이후에 좀 낙방을 하게 됐는지. 뭐 전체적인 수학 능력이라든지 뭐 수학을 푸는 능력 이런 거는 문제가 없었지만 뭐 네. 독해력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게 사실 네. 지금 사수니까 상당히 오래된 사실 시스템이에요. 네, 그렇죠. 인공지능. 그게 이제 방금 말했던 뭐 딥러닝, 머신러닝 기능이 적용된 그 번역 앱들처럼 네. 네. 이제 최신 기술이 들어간 애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앱 같은 경우에는 문맥을 이해하고 네.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로 학습해서 할 수 있는데 도로보고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았던 그렇죠. 거죠, 처음에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수학, 과학 이런 거는 네. 기가 막힐 텐데 뭐 예를 들어서 국어, 네. 영어 이런 것은 문제라는 게 한번 꼬아서 나오기도 하고 문맥상의 표현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답을 찍어야 되는데 네. 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떨어져요. 네,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이 그래도 우위에 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AI 케이스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장화 퀴즈 네. 얼마 전에 네. 있었는데 여기서는 인공지능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학 퀴즈 특성상 어떤 뭐 예시문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문맥상 형식을 표현 뭐 방식을 선택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야말로 어떤 팩트에 기반한 정답을 맞추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인공지능 이제 엑소브레인이라는 건데요. 이게 용량으로 48기가, 분량으로는 백과사전, 어학사전, 일반상식 뭐 이게 다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도서 12만 권이 그냥 오.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인간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가지고 우승을 하긴 했는데 네. 여기서도 만점을 받은 건 아니에요. 600점 만점에 510점을 받아서 우승을 했는데 네. 여기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만약에 문제 안에 구어체가 들어간달지 아니면 좀 애매한 문장이 그러니까 우리 통용적으로 우리 사람끼리 쓰는 말이 들어가 네네네. 있으면 네. 얘가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딴 문제
대한 답을 얘기한다거나 아예 답이 없다고 말하거나 네. 이렇게 해서 90점이 깎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자연어의 이해 능력이 좀 떨어진다 네네. 이런 거죠. 네. 아무래도 뭐 퀴즈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언어들 그리고 고유명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러면 구글 번역기도 우리가 한번 사용을 네. 해볼까요? 네. 자, 구글 번역기 혹시 뭐 하고 싶은 멘트 있으세요? 이거 한번 번역해 보고 싶다. 뭐 준비해온 멘트 있지 않나요?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구글 번역기는 별로인 것 같아. I think Google Translation Machine is very small. 뭐래요? 내가 생각했을 때 구글 번역기 머신은 매우 작은 것 같아. 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 파파고 지금 파파고. 네, 아, 파파고에서 네. 번역을 하신 네, 거죠. 파파고에서 네.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별로인 것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좀 자연어의 한계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인공지능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주혜 네. 앵커가 화면을 이렇게 단독으로 받으면서 혼자 핸드폰에 말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모습이 별로였어요. 되게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못 써요. 네, 못 써요. 음성 사람들 인식을- 앞에서 못 써요, 이거.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시리의 음성의 주인공 있죠. 네. 수잔 베넷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 이름이 있어요. 네, 수잔 베넷의 음성을 이제 넣어서 네. 성우라는 거죠, 성우. 네네. 그분도 시리 안 쓴답니다. 심지어. 그러겠죠. 자기가 말했는데 자기 목소리가 오면 그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좀 더 저희가 이야기를 진행을 해서 자, 그렇다면 이 머신 러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는 이제 도강호 기자가 좀 네. 전문적으로 좀 더 깊게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얼마나 깊을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머신러닝이라는 게 가장 잘 알려진 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어디서 제일 먼저 들어보셨어요? 머신러닝이요? 네, 머신러닝은 일단 저는 알파고였어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인공지능과 그 인공지능이 사용을 하는 공부 방법이 머신러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머신러닝은 사실 저는 알파고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머신러닝이라는 인공지능에는 사실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있고 네. 그 중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법, 그러니까 기계가 혼자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이제 머신러닝 기법 말 그대로 네. 그렇게 부르는데 그게 적용돼서 제일 유명했던 게 이제 알파고였던 네. 거죠. 그런데 알파고에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법 중에서도 특별히 더 딥러닝이라는 더 깊이 기법이 들어가나요? 네. 깊이 들어가는. 네, 깊이 들어갑니다. 네. 네, 깊이 들어가는 기법인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그 딥러닝이라는 게 일단 그 인경의 신경을 모방한 수학 모델 방법입니다. 그 이제 인간의 신경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죠. 뉴런 막 나오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저기 왼쪽에 있는 저 빨간 부분이 이제 다른 신경에서 신호를 받는 부분이고. 시냅스라고 부르죠, 저희가. 그렇죠, 맞습니다. 아, 공부 좀 하셨네요. 자, 이제 노란 쪽으로 해서 신호를 다음 그 신경으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네.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걸 저렇게 아래쪽에 있는 모양대로 이렇게 아. 수학적으로 모방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위에는 인간이고 밑에는 알파고인 거예요? 네, 그렇죠. 딥러닝에 사용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X1, X2, X3 이렇게 된 것으로 신호를 받고 HX라고 된 것으로 신호를 내보내는 네. 거죠. 네,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 길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딥이라고 하는 거죠. 길게 연결해서. 그러면 X1, X2, X3 이렇게 나왔던 신호들을 모아서 H가 됐는데 네. 이 H도 H1, H2, H3, 그렇죠. 4가 모여서 또 하나의 뭐 네. F가 된다든지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해서. 이야. 대학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아, 그렇군요. 이해가 빨라요. 그렇게 네. 길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게 길게 가는 게 연산을 너무 많이 해야 돼서 힘들었던 거죠. 그렇죠. 네, 이걸 이제 근데 길게 연산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알파고 같은 어. 획기적인 일이 일어난 건데 이게 이제 연구가 되다 보니까 너만 쓰냐? 이렇게 해서 온갖 곳에서 다 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엑소브레인 우리나라 장학 네네. 퀴즈에도 쓰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한 그 딥젠고 예. 바둑 바둑. 프로그램도 쓰였고 네, 네. 네. 뭐 서두에 말했던 그 번역 앱에도 이제 쓰였습니다. 사실 번역 앱들은 그 파파고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원래는 이제 이걸 쓰지 않았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머신러닝 기능을 쓰지 않다가 이제 도입해서 훨씬 월등히 이제 성능이 좋아진 사례고요. 아까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막 컴퓨터에다가 용량 크게 해가지고 정보들을 다 이렇게 그렇죠. 넣어놨는데 네. 이게 연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네. 근데 엑소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도서 12만 권이 들어있다고 네. 했는데 네.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내서 정답 찾아내는 데까지 5초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속도죠, 이거. 네. 그렇죠. 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게 이제 일단 번역 앱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네. 약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에는 단어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머신러닝을 이용하면 얘네들을 단어 대응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가져다 놓고 얘네들이 이렇게 공간에 팍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거랑 연결될 만한 애들을 또 공간에 퍼뜨려 놓고 얘들을 막 연결해서 계산을 해서 네. 제일 좋은 연결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탁 뽑아내면은 문장을 던졌을 때 문장이 탁 튀어나오는 거죠. 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영롱 앵커가 얘기했던 아침이라는 단어를 그렇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그거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네, 그래요. 네, 네. 이게 김영롱 집착 많이 하시네요. 아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조 앵커가 뭐 담당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그 아까 준비했던 그 예시가 뭐였었죠? 나는 아침을 먹고 싶어. 해볼게요. 나는 아침을 먹고 싶어. 뭐라고 나와요? I'll try. I want breakfast. 오, I want 브레이퍼스트로 breakfast. 나오네요. 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요즘에 이 인공지능을 적용했던 이 번역 앱은 아침을 우리가 아침 식사로 네. 인식하는 그 그러네요. 정도까지는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웹 서비스는 아직 그 머신러닝을 적용하지 않았고 네. 지금 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적용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양쪽에서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또 제가 인공지능과 음성인식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을 한 가지 더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분이 긴박한 상황을 네. 음성인식이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걸 해볼게요. 네.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부부인데 맞고 있어요. 그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부은데 맞고 있다고요? 네. 큰일 아니, 제가 나겠네요. 여자인 척 요즘에 할게요.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네. 자, 해볼게요. 시리야, 남편이 날 때리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예 이해를 못해요. 뭐래요? 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시리야, 남편이 날 때리고 있어. 남편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남편의 이름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시리나 부부싸움 중에 시리를 꺼내 들어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참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네. 사실 음성 인식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응급 상황에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좀 나쁜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성분이 뭐 남성분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네. 버튼 한 번으로 응급 상황을 알리게 됐을 경우 그게 네. 바로 뭐 112나 119로 연결이 된다면 네. 훨씬 더 좋을 텐데 아직 그 부분은 생각조차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인식이 있어요? 안 되고 있다는 저 거죠. 하나만 네, 해도 더 말씀하세요. 네. 그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요? 나 산에서 조난을 당했어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그러면? 자, 해볼게요. 네. 설마 119에 신고한다? 시리야, 나 산에서 조난을 당했어. 무슨 뜻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원하시면 인터넷에서 나 산에서 조난을 당했어를 검색해 들을 수 있습니다. 안 해. 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안 지금 한다, 안 해. 중요한 건데요. 네. 그 이제 엑소브레인 그 했던 게 지금 네. 이제 장퀴즈에 나가서 퀴즈 대회를 했잖아요. 이게 네.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려는 3단계 개발 과정 중 첫 번째 단계가 끝난 겁니다. 이제 단답형 답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아.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질의응답에 전문적인 지식의 질의응답에 대응할 수 있는 것까지 기술을 쭉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네. 사실 이제 오늘 솔트룩스라는 회사에서 네. 이 이제 엑소브레인 네. 그 개발에 참여한 회사인데 아. 아담이라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아담이요? 예전에 사이버 가수 아담. 아, 네. 네. 이름이 똑같죠. 네. 네. 진짜 근데 옛날 얘기네요. 네, 인공지능 네. 솔루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짓고 이제 그걸 이제 개방을 했는데요. 네.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대화용 그 응답을 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어디 쓸 수 있냐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많이 나오죠. 아마존의 에코라든지 네. 아, 네. 구글 홈 그리고 SK텔레콤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누구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음성 인식 인공지능 비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비스, 이런 제품에 탑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인공지능들이. 네. 그러니까 시리야 구해줘라고 한 것처럼 집에서 네 구해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네. 사물 인터넷으로도 쓰이니까 네, 뭐 네. 이제 누구 그러니까요. 하나 설치해놓고 음. 불 켜줘, 뭐 네. 음악 틀어줘 하면 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불났어.
소방차 불러줘라고 네.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이제 연락을 하는 이런 기능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이제 지금은 사실 그걸 향해 가고 있는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궁금한 게요. 우리가 엑소브레인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 장학 퀴즈에 그 실제 대결을 펼쳤던 엑소브레인의 AI 혹은 우리가 왓슨 있잖아요. 네. 예전에 IBM의 왓슨 그런 AI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이런 음성 인식 시스템이나 번역 앱에는 따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얘네의 나름대로의 그 시스템이 있는 거죠. 아, 네. 지금 이제 회사별로 다 네. 각각의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 중에서 IBM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우리가 왓슨이라고 네.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트리, 그러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네, 비롯해서 국내 20개 기업이 참여해서 만든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제 엑소브레인인 네. 거고, 그걸 이제 솔트룩스는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가 서비스를 그걸 왜 여쭤봤냐면은 사실 지금 이미 있는 AI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진일보한 그런 AI 시스템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하면 안 되나? 왜 굳이 번역은 번역대로 AI를 따로 만들고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건 이제 회사별로 사실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흔히 API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능을 불러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인 건데 요걸로 불러와서 이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머신러닝 적용한 것이 이제 앱이 나왔는데 사실은 동일한 머신러닝을 매일 자동응답에도 쓰고 있고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구글 기능들에 사실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코어를 가지고 각각의 서비스를 구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봐야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제목이 AI 뭐 그리고 음성인식,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니? 아직 별로 못 갔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먼저 도강호 기자부터 오늘의 결론을 좀 내려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아직 인공지능이 발전할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제 그러면 지금 번역기 앱 나오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통번역가들 어떡하냐 이야기였거든요. 네. 이게 점점 가시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김영롱 앵커는요? 저의 결론직설은 아직 우리가 완성형이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그럼요. 했으니까 AI가 인간에게 맞춰주는 날을 기다리며라고 해봤는데요. 방금 도강호 기자도 봤잖아요. 이주 앵커가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 오늘은 진짜 실이랑 얘기하려고 거의 바보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AI한테 맞춰줘야 돼요. 아침을 뭐 먹어야 돼. 평소에 쓰지도 않는 말투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인간들이 인공지능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말투, 우리 상황에 맞춰주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봤습니다. 저는 제 결론은 뭐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사용하기가 너무 부끄럽다. 네. 음성 인식과 인공지능이 가장 빠르게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들의 자연어를 이해를 하고 그것에 지식의 축적이 쌓여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사람들 앞에서 사용하기가 부끄럽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기술 발전이 좀 제한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제가 그래도 그 사투리는 혹시 할 수 있나 싶어서 네. 그 번역기에다가 네. 가가를 한번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냥 가가라고 쓰여지더라고요. 자, 오늘 경제직설에서 가장 야심차게 준비한 멘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아직까지 이제 출발이지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다면 네. 더 빠른 속도로 음성인식과 AI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생기게 됐습니다. 자, 경제직설 시간 여기까지였습니다. 도강호 기자와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